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생각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저자는 책 두 번 정독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두 번. 그래서 제가 뭐 한 10분 내로 요약해서 발표를 하지만 꼭 정독하시기를 두 번 이상 정독하시기를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10장인데 저는 이 중에서 3장 목표를 명확히 세워라, 4장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8장 신념을 가져라, 9장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 이렇게 해서 요 4개의 챕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챕터 다 좋았지만 제 생각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장은 먼저 저자는 부라는 거는 물질적인 것만이 부가 아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행복한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삶은 이 12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 완전하고 행복한 삶이 가져야 되는 12가지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자세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나머지 12개를 갖게 된다. 아, 마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꼭 12가지를 정독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8인의 왕자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동화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빨간 걸로 표시가 돼 있지만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 매일 밤. 그래서, 왕자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기분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나한테 주어진 물질적인 것, 나한테 주어진 건강, 평화, 희망, 믿음, 사랑, 낭만, 지혜.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이 이제 짧지만 굉장히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일교육에 보면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몇 개를 쓰게 돼 있잖아요. 세 개는 다섯 개 쓰게 되는데 처음에 막 쥐어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매일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같이 저한테 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요 8가지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목표를 명확히 세워라. 그래서 성공은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냐?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100명 중 98명이 명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한다는 건 거의 반은 성공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글로 써본다. 어, 윤은모 리더님이 이제 시스템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제 강조하셨던 내용이죠. 글로 써본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본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글로 적어본다. 그리고 그 목표를 언제 달성할 건지 기간을 적어 놓는다.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정확하게 적는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대로 하는 게 이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목표를 글로 써보시나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보시나요? 그리고 계획을 글로 이렇게 일일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글로 적어보시나요? 언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건지 기간을 적어 놓으시나요? 그리고 떤 노력을 할 건지 명확하게 적어 보시는 건지 적고 말한다. 그리고 융통성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명확한 목표를 어, 정하자마자 그 목적을 획득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도 나타나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나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글로 쓰지 않았다, 매일 읽지 않았다, 매일 밤마다 감사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건 정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든가 우리가 읽은 자기계발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도 이제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많이 듣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남이 말을 들으면 귀중한 것을 배우지만 반대로 본인이 말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 어, 입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자신이 없을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게 낫다.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박철웅 리더님의 응원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헛수고 같은 수고를 계속 해야 된다. 저희 스폰서이신 정재학 사장님이나 업무이신 이놈 사장님이 저한테 잘 해주실 때, 가이드를 해주실 때,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해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습관을 실천할 때마다 봉사를 받은 대상으로 하여금 다시 갚아줘야 할 의무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헛수고 같지만 계속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천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는 실천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에게 더 보상이 많이 간다. 그래서 헛수고 같은 수고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해 하거나 조급해 하면은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장 마스터마인드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주도적인 생각을 가져라, 주도적으로 해라, 이런 말하고 저는 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세울 때 너무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도 보면 꿈을 크게 명확하게 크게 하라는 거, 요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마스터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도움이 되는 거, 책을 보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여기다 이제 시간을 쏟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나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기회는 먼 곳에 있지 않고 현재 내가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멀리에서 찾지 말고 내 위치에서, 내 주변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어, 중요한 점은 현재 위치한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메이 비즈니스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이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져라. 8장 신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마음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제거하고 나면 신념의 힘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전명을 시작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자세를 나에게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 부정적인 자세와 마음을 제거하고 나면, 생각을 제거하고 나면 신념을 갖게 된다. 이 말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념을 가지는 10가지 기본 요소가 무엇이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역경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진리, 즉 일시적인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진리에 대한 인정. 이 부분을 해석하면 실패라는 게 일시적인 실패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 이걸 중요하게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요 10가지 자세한 내용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념은 오직 긍정적인 마음하고만 친하게 어울린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싶다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와닿습니다. 그다음에 신념을 강화시키는 14개의 단계. 다 읽기는 시간상 그렇지만 이 부분도 신념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절을 당했다. 일시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자살하지 말라. 이거는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이노미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어, 성공 습관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또는 거절을 받았을 때 나는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신념의 능력을 파괴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읽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자신이 명확한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가능하면 많이 접촉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부탁한다. 요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미팅에 참석했을 때 스폰서 사장님이나 업라인과 상담하거나 미팅할 때 이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도 많이 참석하고 음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라인 리더님이나 스폰서 사장님이나 이분들은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가능하면 많이 접촉하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드림보드 12번째는 이제 드림보드를 만들고 목표를 적고 윤은모 리더님 음원이나 유인익 사장님 음원을 들어보면 목표 적은 걸 계속 갖고 다니고 집에 붙여놓고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내 주변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글과 그림, 벽보 이런 걸로 많이 예, 붙여놔라.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문에도 붙여놓고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저는 13번째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불쾌한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거나 기피하라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용감하게 부딪혀보라.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십중팔구 이미 이게 너무 싸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영욱 리더님의 그 FC의 리더님의 음원 중에 전화를 걸어서 안 받으면 아유 다행이다 이런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전화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고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리더님들의 말에 내용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공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가장 큰 저항을, 가장 큰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공하는 거는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 또 주변에서의 반대들 이런 것들과 조우하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내가 성공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념은 산도, 큰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이다.
요 문구도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지만, 이 중에 4개만 제가 잠깐 읽어보면,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건강의 습관, 습관의 힘, 요 4가지가 저는, 저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각자, 중요한 게 다르겠지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불러들이고 실패는 더 큰 패배를 끌어당기는 것도 신비한 습관의 힘이 결과인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책에도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란 반복함으로써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을 의미한다. 아마 미팅 할 때마다 윤무 리더님이 반복이라는 말을 꼭 한 번씩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반복하는 거다. 탱크화를 반복하는 거다. 너츠 앤 볼트를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습관이란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될 거냐, 기수가 될 거냐. 말이 되면 힘들게 달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놓여지고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수가 되면 내가 속도와 방향 이걸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이 될 건지 기수가 될 건지 이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10장 마지막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8, 이제 6, 7, 8이 지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새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새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일까? 거의 99%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제력.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훨씬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게 이제 자제력이고요. 긍정, 부정 어느 쪽이든 바로 그곳에서 사고 습관은 무럭무럭 커갈 것이다. 그래서 긍정을 선택하든 부정을 선택하든 아침이 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의지력이 가장 필요할 때는 인생의 저항이 가장 클 때다. 그러한 고비 때마다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힘이 바로 자제력이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기회로 삼는 의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의 비밀은 목적의 일관성에 있다.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비참하고 공공한 옛 자아와는 영원히 작별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파일을 뭐 공유해 드리겠지만 꼭 2번 이상 읽어보시고 목표를 정하면 100명 중에 2명에 속하게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1% 성공하는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상당히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